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시장을 여는 아침 글로벌 식스 이혜림입니다. 오늘 아침에 3대 지수 모두 오른 것 보고 일어나셨을 텐데요. 다우지수는 무려 7거래일째 상승입니다. 물론 기술주는 좀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입니다만 이제 엔비디아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엔비디아 좀 사흘째 하락을 나타내고 있네요. 900선이 이탈됐습니다. 실적 발표 이제 시즌에 좀 기술주들이 엇갈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좋은 실적을 나타냈지만 연간 가이던스에 대한 전망이 좀 부진하면서 ARM, 메타 등등이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도 좀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미국뿐 아니라 유럽 증시도 사상 최고치 흐름입니다. 영국의 FTSE와 독일 닥스 지수는 사상 최고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우리 전략들 오늘도 꼼꼼히 세우시고요. 자, 클로징 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태수 외신위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어떤 특징을 보일 수 있나요? 네, 시장에 사실 뭐라고 딱 집어서 말할 만한 그런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괜찮았다고 보여지고요. 다우지수도 지금 7일 연속해서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시장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이슈들이 있습니다.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지금 여전히 물가 상승 위험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크게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금리를 좀 유지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이 내리면 언제나 따라갈 준비가 되는 유럽이다라고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지표 관련해가지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1000건이 나왔습니다. 2만 2천 건이나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추정치가 21만 4천 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2023년도 8월달 이후에 가장 높은 청구 건수인데,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더 높아지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채 수익률이 조금씩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옥션이 있었어요. 옥션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10년 만기 채권, 2년 만기 채권 모두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 침체가 우려되기 때문에 채권을 살려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났다, 수요가 늘어났다, 이렇게 평가되는데, 지금까지 한 얘기들이 사실 하나로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큰 이슈는 아니지만은 종합해보면은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는 이 안정된 요 상황에서 실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연준이 원하는 물가 하락이 긍정적으로 좀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죠. 실업자가 늘어나면 급여가 줄어드니까 돈을 안 쓴다라는 가장 간단한 경제 이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좀 가시화되는 상황이고, 유틸리티 업종이 지난밤에 1%대 상승을 보였어요. 그게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은 기술주들의 그동안 집중되어 있던 게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기에도 투자를 계속 할 것이다라는 증거로 작용을 했습니다. 즉 투자 심리가 사그라들진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연착륙이 오더라도 어떤 하락에 대한 그런 것들을 찾기보다는 상승을 지속하거나 아니면 조정이 오더라도 깊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좀 보여주는 하루였고, 또 하나는 홈디포와 캐터필러가 지난밤에 2%대 상승을 보였는데, 이거는 아직까지도 미국이 소비와 제조업이 그래도 굳건하게 잘 견디고 있다, 유지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지난밤에 주식시장 전반의 분위기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목별로서는 ARM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가이던스가 역시나 좀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지금 문제되는 부분은 이제 매출이나 수익 부분에 있어가지고 칩을 판매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라이센스 사업의 성장이 너무 컸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반도체 산업이나 이쪽에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사업의 성장성이 좀 자신감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평가도 내렸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나온 게 엔비디아보다 퍼가 왜 이렇게 높으냐, 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ARM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 보였고, 로블록스가 이제 비디오 게임, 온라인 게임 개발사죠. 여기가 가이던스를 크게 하락을 시켰습니다. 40억에서 41억 달러 정도 했는데 예상치가 42억 3천만 달러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떨어지는, 1억 달러 이상 이렇게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순이익이나 이런 것들도 전체적인 가이던스를 낮추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밤에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좋은데,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한 22,000건 더 증가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4주 이상 받고 있는 사람들도 숫자가 179만 건보다 조금 낮긴 했지만 그래도 전주보다는 조금 늘어나서 178만 5천 건이 됐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왜 연착륙을 할 수밖에 없고 왜 연착륙도 다시 회복될 수밖에 없는가 이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일시적으로는 크게 늘어났지만 계속해서 4주 이상 받는 건수는 차트를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아직 낮은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2분기에 일시적인 노동시장의 불안이 있더라도 3분기에는 안정이 되면서 9월 달에 금리 인하고 다시 연말쯤 가면은 미국 경기가 회복된다. 이런 시나리오를 좀 쓸 수 있는 배경이 되는데 지난번에 골드만삭스 사장이 나와가지고 했던 얘기가 이제 연착륙이 발생할 때 약간의 발작이 일어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즉 해고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테슬라도 되게 많이 해고를 했는데 해고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실업률 상승과 노동시장의 불안감이 일시적일 것으로 본다. 이런 견해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5% 정도 빅스 변동성 지수 가지고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현금을 갖다가 확보하는 그런 전략이 아니고 주식을 부여잡고 위기를 극복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골드만삭스 사장이 얘기한 것도 보면은 최근에 시장의 어떤 대형주들이 살짝 상승 모멘텀을 잃어버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미국에서 말하기로 fasten your seatbelt라는 표현을 쓰는데 충격에 대비하라는 그런 거죠. 근데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기대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시장이 오르길 원하는 투자자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급락할 것이다라는 그런 불안감은 조금 배제하고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좀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증시 간밤에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고용지표 둔화 움직임에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었고요.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 오늘 모두 다 상승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좀 주말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꼼꼼하게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업종별, 종목별 특징 살펴볼까요? 엔비디아가 좀 사흘째 약세를 나타내고 또 어떤 특징을 보일 수 있을까요? 네, 시장의 정보기술이 좀 약했죠. 다른 업종들은 다들 좋게 나왔는데 IT 서비스 산업하고 반도체 산업이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동산 쪽하고 유틸리티 업종이 강세를 여전히 보였는데 유틸리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전기, 가스, 물, 대체 에너지 해서 한 5가지 산업으로 구성이 됩니다. 지난밤에 태양광 산업 쪽에서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썬런이라는 회사가 지난밤에 좀 이슈가 됐습니다. 사실 태양광 산업은 구조적인 문제를 좀 갖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금 늘리면은 물가 올라가니까 그걸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중소형 지역별 회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다 보니까 대형 기업들은 사실 실적이 2022년도 고점으로 매출이나 수익이 좀 나빠지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썬런이 이제 40센트 분기 손실을 보였어요. 근데 이게 기대치보다도 괜찮은 거였고 그리고 전년 동기보다도 굉장히 좋은 수준이었습니다. 수익이 안 나더라도 손실이 많이 개선된 이런 모습인데 지금 매출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를 한 3%대 정도 놓치는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렇게 크게 나오질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는 측면이 있는데 급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 쪽에 자금이 좀 풀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3년 반 동안 고점 대비해서 한 90% 가까이 하락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사라지는 9월달 첫 번째 금리 인하하는 시기 이런 시기가 와야지만 다시 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밤에 이제 홈디포가 이제 5월 14일 날 실적 발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확산되는 모습이 있었어요. 3달러 61센트 EPS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장에서 그래도 한 1%대 꾸준히 수익과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SRS 디스트리뷰션이라는 회사를 182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인수를 했는데 홈디포를 찾아와서 이제 물건을 사가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지역 서비스망을 통해 가지고 홈디포의 제품을 현장에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게끔 직접 배달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겠다 했던 거고 4월 한 달간 좀 급하게 추락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넘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마존닷컴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성장세에 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주들 성장성 얘기하는 거 사실 없는데 아마존닷컴만 성장성 얘기를 계속합니다. EPS 증가율이 50%를 넘어갈 거고요. 현금 흐름 증가율도 25%나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익 추정치도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14%나 계속해서 상승시키면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늘어나면서 심플리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304달러까지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 평균 한 217달러 보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으로 책정을 하면서 아마존닷컴의 성장성에 좀 주목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의 좀 성장성에 주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장중에 사상 최고가를 찍기도 했습니다. 자, 그 부분도 체크를 하고요. 홈디포의 실적을 통해서 미국의 소비도 괜찮다. 미국 경제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미증시 3대 주스 모두 상승 마감 살펴봤습니다. 김태수 외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